아들아, 너는 이제 어른이 되면 한국으로 가거라. 너를 다시 태어나게 했으니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부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모니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은 부끄러워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었는지 드러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버지니아주의 조용한 교회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우리 가족은 전통적인 보수 가정이었고 저 역시 그런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죠. 우리 동네는 원래 매우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살던 동네에는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 출신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다른 문화를 가진 이웃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우리의 생활 방식 차이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옆집에 이사온 중국인 가족이 결정적이었죠. 그들은 매일같이 집 마당에서 바베큐를 하고 이상한 향신료 냄새를 풍기고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창문을 닫아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느 날은 제가 직접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들은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척하며 계속해서 시끄럽게 굴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존중할 줄 모르는 예의 없는 사람들이야. 그저 돈 벌러 온 사람들이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특히 매주 일요일이면 더욱 심했어요. 그들은 온 가족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며 파티를 벌였고 이상한 음식 냄새는 온 동네를 뒤덮었죠. 저는 그때마다 창문을 닫고 방향제를 뿌리며 살았어요. 심지어 동네 주민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웃들은 문화의 차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오래된 친구 사라는 저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녀는 오히려 아시아계 이웃들과 잘 지내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저는 그런 사라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 라는 생각만 들었죠. 사라가 아시아 이웃들의 집에 놀러가서 음식을 먹고 오면 저는 그녀에게 괜찮아? 배탈 나지 않아? 라며 비꼬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의 저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우리 동네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아시아계 이웃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죠. 제 아이들에게도 저 집 아이들과는 놀지 마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몰상식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부끄럽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사라가 주말에 수영장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라가 한국인 가족도 함께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하필 그 사람들과 함께 가야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사라와의 우정 때문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제 남편 톰도 처음엔 내키지 않아 했지만 아이들이 수영장에 가고 싶어 하는 걸 보고 결국 같이 가기로 했죠.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사라가 소개해준 한국인 부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남편 민호 씨는 키가 크고 운동을 많이 한 듯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지연 씨는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죠.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그들의 예의 바른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지연 씨는 영어가 유창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것을 알게 되었죠. 민호 씨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따뜻한 미소로 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아이들은 금세 친해졌어요. 제 아들 잭과 딸 에밀리, 민호 씨의 아들 데이빗은 나이도 비슷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즐겁게 놀았죠. 특히 민호 씨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쉬지 않고 아이들과 놀아주었거든요. 물속에서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어깨에 태우고 수영을 가르쳐주고 재미있는 물놀이 게임도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영장에 있던 다른 아이들까지도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저는 선베드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아시아인들을 바라보았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민호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지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었고, 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지도 설명해 주었죠.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호 씨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그는 매우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아이들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한국에서 수영선수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수영장에서의 안전수칙도 꼼꼼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날 수영장에서 처음으로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곧 일어난 일이 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되었어요. 그날의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즐겁게 놀고 있었고 민호 씨는 잠시 쉬려고 선베드로 올라와 있었죠. 저는 지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잭이 안 보여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들 잭이 수영장 깊은 물에서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죠. 그때 민호 씨가 번개처럼 빠르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순간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불과 몇 초 만에 민호 씨는 잭을 안고 수영장 밖으로 나왔어요. 잭은 의식이 없었고 얼굴이 파래져 있었죠. 민호 씨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의 손동작은 너무나 정확하고 침착했어요. 하나, 둘, 셋. 그가 가슴 압박을 하며 숫자를 세는 동안 저는 그저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911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수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잭이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어요. 제 아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민호 씨는 계속해서 잭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전문가처럼 대처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호 씨는 한국에서 의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응급구조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또 예비군 훈련에서도 매년 심폐소생술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남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라고 그가 말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응급구조대원들은 민호 씨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칭찬했어요. 제 아들 잭은 병원에서 하룻밤 관찰한 후 퇴원할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도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없이 울었어요.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 민호 씨에 대한 감사함. 모든 감정이 뒤섞였죠. 특히 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잭의 상태를 체크하고 갈 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걸 보았어요. 그도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웠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전문가처럼 침착하게 대처해준 그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사건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국적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 사건 이후 저희 가족과 민호 씨네 가족은 매우 가까워졌어요. 특히 제 아들 잭은 민호 씨를 영웅처럼 따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이 민호 씨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를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모니카,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한국 음식 해드릴게요. 지연 씨가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아시아 음식 냄새를 싫어하던 제가 말이에요. 지연 씨의 집은 놀랍도록 정갈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는 완전히 달랐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지연 씨는 이것이 한국의 문화라고 설명해 주었죠.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호 씨는 거실에서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민호 씨에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 물었죠.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가요. 거기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같은 걸 배우죠. 그리고 예비군 훈련에서도 매년 이런 훈련을 해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민호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군대 문화가 얼마나 실용적인지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전쟁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법도 배운다는 거예요. 지연 씨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비빔밥, 된장찌개, 불고기. 하나같이 정성이 가득 담긴 요리들이었죠. 특히 비빔밥은 색색의 채소들이 예쁘게 올려져 있어서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5가지 색을 고려해요.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죠. 지연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한국 문화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식사 중에 민호 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직장인들도 매년 소방 안전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아시아인들에 대해 가졌던 제 편견에 대해서요. 민호 씨와 지연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어느 날 지연 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모니카, 이번 여름 휴가 때 우리랑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특히 잭은 민호 아저씨의 나라를 꼭 보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날 있었던 일이에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제가 깜빡하고 카메라를 놓고 내렸어요. 미국이었다면 포기했을 텐데 지연 씨는 걱정하지 말라며 택시 회사에 전화를 했죠. 놀랍게도 1시간도 안 되어 카메라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선 이런 일이 흔해요. 분실물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지연 씨의 말에 저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지연 씨가 핸드폰으로 음식을 주문했는데 30분도 안 되어 따뜻한 음식이 배달되었거든요. 심지어 밤 12시가 넘어서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모니카, 이거 봐요. 지연 씨가 보여준 핸드폰 화면에는 우리가 탔던 택시의 영수증이 있었어요.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영수증이 저장되는 거예요. 더 신기했던 건 지하철이었어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것은 물론이고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죠. 게다가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어요. 미국이 더 잘 사는 나라 아닌가요? 제가 물었더니 지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질이 높은 건 아니에요. 한국은 편리함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니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었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공공화장실도 깨끗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었거든요.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역사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들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인들의 저력이 놀라웠거든요. 한국은 원래부터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민호 씨가 설명해 주었죠.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매우 가난했어요. 하지만 교육과 노력으로 이만큼 발전했죠. 실제로 길거리에서 본 한국의 젊은이들은 매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우리 아들 잭은 특히 한국의 예비군 훈련에 관심이 많았어요. 민호 씨가 예비군 훈련장에 데려가 주었는데 그곳에서 본 한국 남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시민의식과 안전의식을 배우는 곳이었거든요. 엄마, 나중에 크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잭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잭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줘요. 미국하고는 많이 달라요.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깊은 통찰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제가 왜 그동안 아시아인들에 대해 편견을 가졌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 제 잘못이었죠.
지금 저는 매주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지연 씨가 추천해준 한국어 학원에서요. 제 아이들도 함께 다니고 있죠. 남편도 이제는 매일 아침 김치를 찾을 정도예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우리 동네 반인종 차별 모임의 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호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는 제 아들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의 편견도 구해주었거든요. 지연 씨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미국의 가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지도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편견에서 시작해 이해와 존중으로 바뀐 여정이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니카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의 진실한 모습을 알아봐주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좋게 생각해주니 저 또한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감동월드는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연을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